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한국 무브덱스 오늘도 좀 볼 텐데요. 일단 오늘 개파락을 띄우고 주가 하락할 것이다라고는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네, 예상을 하고 있었고 현재 약간 20선 언저리 걸치고 현재 주가가 17%대에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한국 무브덱스 같은 경우는 작전주다. 이건 누가 봐도 작전주고 지금 이 작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세력들이 그러니까 결국 만들어내는 거다. 예전에도 그랬고 2023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좀 이런 이슈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어제 이 하한가가 거래량이 없는 하한가가 나왔잖아요. 네, 거래량이 없는 하한가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좀 밟아봐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조금씩 터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 끌어올렸던 물량들을 처리를 하려면 어쨌든 거래량이 터지는 게 우선이고 그 거래량을 터뜨리기 위해선 주가를 기술적 반등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어제 그 이제 추가적인 그러니까 신규에 대한 매스타점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자리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그 공시를 살짝 한번 더 보고 갈까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한번 보자면, 뭐 이것저것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월 24일에 한국무브넥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부품 공급을 맡는다. 그래서 로모테바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당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공시를 했고 결국 이런 기자들은 그러니까 요즘 최근 우리나라 금융 언론사들 여러분들 기자들이 직접 고민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주체들 회사에서 이렇게 기사를 써 주세요.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글을 다 써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 언론을 좀 이용을 해서 최대한 작전을 만들어내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런 공시가 뜨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과연 주가를, 그리고 개인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꼬실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뭐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뭐 투자할 만한 것도 없지. 사실 이젠 결국 얘네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들을 어떤 매수타점을 잡아 나가야 할까 여기에서만 이제 집중을 하고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주가라는 게 결국에 지금 상승이 이렇게 좀 나오다가 상승이 나오다가 현재 뭐 이제 밑바닥에서 다시 뭐 조정을 받고 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일부러 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주가 한번 하락하면 대략 0.38의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은 대략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자리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타이밍은 여기 이제 이렇게 잘못했다. 잠시만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올 것인가를 판단하면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죽어 나가느냐 아니면 주가라는 게 여기서 여기를 찍고 죽어 나가느냐 결국 여기까지 올라가던 저기까지 올라가던 공통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주가는 한 번 정도는 분명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던 앞으로 또 예전과 같은 흐름들을 만들어내던 일단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한 번 정도는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죠.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지금 손실이 상당히 커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40% 50% 갑자기 하루 만에 내 자산이 50%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불안 심리와 불안감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또 그 불안감만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건 없잖아요. 제가 앞으로 한국 무브렉스는 그래도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과 저 거의 구독자분들 이 한국 무브렉스를 들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주가를 내리고 절대로 지금 라인에서 털리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나왔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 사실 견디기는 힘들죠. 견디기는 힘들 텐데 그래도 견뎌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견뎌야 되는 자리가 맞고 음, 지금 뭐 이제 한국 무브넥스를 이제 막 인터넷 쳐보면 이게 또 이런저런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결국 뭔가 재료를 띄우고 주가를 한 번 정도 올릴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던 간에 거기서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이 단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한국 무브렉스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 시나리오, 실시간 대응, 타점 이렇게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한국 무브렉스의 한국이라고만 문자 빠르게 남기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나갈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한국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 마인드셋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무브넥스와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탈출 전략 만들고 나서 제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네. 지금 좀 약간 뭐 제가 대형주를 투자해라 그래야 돈 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이성적으로는 올라가고 이성적으로는 빠지는 종목을 좀 가져가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이런 거는 한번 수익 봐도 문제야. 이런 걸 한번 맛을 보잖아. 그럼 사람들이 계속 이런 종목만 찾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좀 탈출을 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 계좌의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늘려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같이 맞춰 나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또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일 텐데 설문지 링크예요. 설문지 링크. 이 설문지 링크 여러분들이 참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평단가 비중 적어서 저에게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볼 거니까 설문지 한 통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요. 타점 관련해서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고 이런 전략들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한국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어저께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는 이 매매를 하고 싶은데, 주식을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뭔지 매매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투자와 매매의 차이를 보면은 투자라는 건 내가 이 기업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미래성 이 모든 걸 계산을 해서 과연 성장성이 있는지 이 장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마이너스 30%가 되든 40%가 되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몇 년간 들고 갈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면 전 투자 개념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럼 나는 무조건 돈을 벌 거야.
하면 전 매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1년 뒤에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야. 근데 하루하루 막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섹터 또는 좋은 매매법, 좋은 타점을 잡고 돈을 잘 벌어 이러면 야, 나는 아무리 투자를 하고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건 멘탈이 털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에 이상한 뇌동매매로 이상한 거 샀다가 다 망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매매 전략, 그리고 그 매매에는 분명 이런 기술적으로 또는 차트 전략,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이 무조건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밑에 있는 번호로 한국 문자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